네, 반갑습니다. 저는 국가대표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1월 29일 수요일이죠. 또 공개 방송을 녹화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한 10분에서 15분 가량 제가 짧고 간결하게 핵심만 전달해 드릴 텐데, 자,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릴 내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그전에는 요런 포인트들을 별로 짚어드리지 않았는데요. 좀 그걸 좀 보여드리고, 또 최근에 뭐 증시 또 흔들림이 크게 발생을 했는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의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또 사태가 일어나면서 참 뭐 2020년 새해 시작하자마자 시장이 두 번이나 벌써 크게 흔들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난번 1월 초에는 이란발 사태, 이란 발 어떤 뭐 전쟁 위험, 진영학적 리스크가 좀 발생을 했고요. 지금 1월 말에 오니까 또 이제 이런 돌발적인 질병 이슈가 터졌습니다. 자, 우선은 이, 이 질병 문제는요, 어,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국에 해소될 문제잖아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번 이 뭐 질병이 뭐 아주 뭐 장기화돼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뭐 많이 죽어나가고 뭐 인류가 멸망하는 그런 일은 벌어질 가능성이 극히 낮죠. 그죠? 뭐 지난 2015년도에 메르스 때도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됐었는데, 그때도 이제 뭐 30명 좀 넘게 우리나라 사망자가 나왔고요. 사실 근데 뭐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사망자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그런 게. 왜냐면 우리가 1년에 뭐 예컨대 천식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이제 흔히 접하는 그런 질병들로 사망하는 이 사망자가 엄청 많아요. 천식 사망자가 1년에 제가 알기로 세 자릿수예요, 세 자릿수. 몇천 명이에요, 몇천 명. 몇천 명 이상입니다. 예. 몇만 명인가? 아무튼 최소 몇천 명대예요. 근데 그게 이제 꼭 천식으로 죽는다기보다는 천식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하는 노약자나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 메르스도 사실은 뭐 젊은 사람들도 일부 죽었지만 보통 노약자들, 노약자들이 조금 이렇게 쇠약한 상태에서 메르스 때문에 좀 사망이 앞당겨지는 그런 경우들도 이제 있다. 그리고 30명은 그렇게 많은 거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메르스로 그 당시 30명 죽었을 때에 홍콩에서 홍콩 독감으로 수백 명이 죽었어요. 뭐 그렇다고 홍콩이 뭐 멸망했습니까? 어? 홍콩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메르스 때처럼 무슨 경제가 막 크게 뭐 얼어붙고 그렇게 되지도 않았습니다. 저기 홍콩은 그렇게 홍콩 독감이 유행하면서 뭐 단기간에 몇백 명 사망하는 사례가 꽤 종종 있어요. 음? 꽤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렇게 어떤 경제적인 펀더멘탈을 무너뜨릴 만한 그런 사안은 사실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약간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과민 반응하고, 또 이 메르스라는 건 새로운 기존에 알던 질병이 아니고 새로운 질병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공포가 좀 과도하게 발생하는 측면이 물론 있죠. 그래서 어, 경제 활동을 안 하고 외출도 안 하고 뭐 이러다 보면은 이제 그것이 결국에 경제적인 타격까지도 주게 되는데, 이번에 이 우한 폐렴도 약간 그런 관점이죠. 조금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발생하면서 이게 어떻게까지 어느 정도까지 이게 확산이 될지, 또 치사율은 얼마나 될지, 내가 걸리면 나는 정말 죽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공포를 주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조금 많은 경계를 하면서 보고 있는데, 확률적으로 우리는 이것이 그렇게 장기화되지 않고 뭐 길면은 한 뭐 두 달, 짧으면 한 달 이내에 좀 이제 소강 상태로 전환될 그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메르스 때도 한 두 달 안 갔어요. 한 달 반 정도, 두 달 정도 갔는데 이 메르스 테마주들의 주가 고점은 그 전에 나왔죠.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이제 50, 지금도 50이 가고 있는데, 메르스가 2015년도 5월 말에 터져서 7월 달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사망자들이 7월 달까지 나왔어요. 예. 근데 보면은 주가는 여기서 고점 나오죠. 이거 왜 그래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부터는 막 사망자가 막 나오기 시작하고 확진자 더 나오고 막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끝이 보이는 겁니다. 아, 이 정도 속도면 더 이상 확진자는 안 나올 거고 이미 감염된 사람들 중에 사망자는 좀 더 나오겠지만 앞으로 한 달 정도 이후에는 이게 사그러들겠구나. 그러면 거기서 끝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 세력들은 다 팔고 떠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게 저는 50이 여기서 뭐 크게 엄청 더 갈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예, 물론 뭐 이번 이 바이러스가 뭐 예전에 이 메르스 이상 뭐 어마어마한 어떤 이 확대로 우리나라에 큰 타격을 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 측면에서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우리 건강 관리 소홀히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당연히 건강은 과도할 정도로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개인 위생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조심해도 손해 볼 게 없어요. 그죠? 근데 주식 시세는 그게 아니잖아요. 너무 과도하게 공포를 느끼고 그렇게 대응하면 금전적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무작정 과도하게 조심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거는 안 좋은 거예요. 그죠? 현실적으로 확률적으로 합리적인 우리가 베팅을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이번 이 사태는 조금 더 증시 하락을 부추길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있지만 이게 무슨 증시의 어떤 방향을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올해 증시를 좋게 보고 있는데 이 좋게 보는 방향을 완전히 바꿀 정도로 그런 사태가 벌어질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쉽게 말씀드리면 분할 매수. 예. 이번 우한폐렴 관련해서 시장이 흔들리면 딱 언제가 저점이다. 몇 포인트가 저점이다. 이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못 맞추더라도 대략 1월 말 2월 초순 정도가 이번 하락에 또 한번 단기 저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이란 사태 때도 뭐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때는 이 말씀을 드리자마자 그냥 바로 반응이 나왔죠. 예, 전쟁 날 가능성이 높지 않다. 예, 그렇게 무슨 우리가 혹시나 하는 그런 최악의 사태까지 벌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그 결국 이제 됐잖아요, 그렇게. 근데 그때 너무 과도하게 공포를 느껴 주식을 다 팔았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금전적 손해를 본 거죠, 그죠?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주식하는 사람들은 항상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감정적인 부분은 최대한 배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는 관점이 있고요. 자, 그 다음 관점, 이게 중요한데, 자, 이제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코스닥 증시 이렇게 좀 많이 올라왔고, 코스피 지수도 뭐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이거 상투 아니냐? 이거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많이 오른 만큼 빠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위험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린 거는 특정 종목들이 끌어올린 거예요. 예. 뭐 다들 아시다시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그래요. 삼성전자, 우상향, SK하이닉스, 삼성 바이오로직스, 네이버, 그 다음에 뭐 삼성물산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죄다 우상향이죠. 그죠? 삼성 SDI 이러다 보니까 지금 코스피 지수가 많이 간 건데 실제 일반적인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이 별로 오른 게 없어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닌 것 같은데 많이 오른 것 같은데 네가 무슨 그건 네 생각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래서 정확하게 이걸 보면 됩니다. 코스피 지수에서요 이 업종마다 우리가 따로 볼 수가 있습니다. 대형주 업종은 자 이게 코스피 종합 업종이고요. 대형주 업종을 보시면 뭐 코스피 지수랑 또 거의 비슷하죠. 이게 바로 아까 우리 봤던 시가총액 최고 상위 종목들 특히 삼성그룹주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올라온 걸 볼 수 있는데 자 중형주 지수 보잖아요. 어떻습니까? 오른 게 있습니까? 오른 게 없죠. 박스권이에요, 박스권. 지금 횡보하고 있다. 여기서 작년 8월달에 바닥을 치고 나서 횡보하고 있다. 모양이 전혀 다르죠. 이 중형주라고 하면은 뭐냐면 이제 대형주를 빼고 근데 대형주라고 또 다 이렇게 올라간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형주 중에서 일부 종목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대형주 중에서도 이런 종목들도 있고요. 뭐 심지어 하락 추세 종목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좀 전체적인 체감을 봤을 때는 이런 종목들의 비율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저 중형주만 그러느냐? 소형주 봅시다. 소형주. 코스피 시가총액 좀 작은 종목들, 소형주들의 평균을 봐도 마찬가지로 횡보입니다. 횡보. 자, 다시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근데 엄밀히 따지면 대형주 중에 그 일부 종목 제외하면 대형주들도 대부분 이런 중형주, 소형주와 같은 모양들이 많다. 결국 이게 나머지 평균 아닙니까? 중형주 평균, 소형주 평균.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뭐가 무슨 많이 올랐다, 과열이다, 상투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볼 수 없다라고 저는 봐요. 예, 코스닥도 사실은 좀 그런 관점이죠. 예, 뭐 좀 오르긴 했는데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일부 종목들 역시 코스닥에서도 일부 종목들이 좀 끌고 간 게 있지. 전체적인 체감은 코스피 중소형주들과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횡보했다라는 게 과연 뭐 무조건 올라간다는 얘기냐? 물론 그건 아니죠. 횡보하고 더 빠질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은 지금 대형주 지수가 저렇게 올랐고 전체적으로 지금 이 증시 하락을 유도했던 가장 큰 악재, 미중 무역 전쟁이 해소 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증시가 여기서 계속 이럴 때처럼 하락하고 또 하락하고 또 하락하고 또 하락하고 계속 하락해서 장기 하락으로 갈 가능성보다는 대형주가 먼저 좀 방향을 튼 것뿐이지 중소형주들도 결국에는 위쪽으로 고개를 들 가능성이 높다. 올 상반기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신에 이제 그 시점이 뭐 언제 나오느냐 그게 문제겠죠. 그죠? 여기서 바로 나올 수 있었느냐 아니면 지금 또 빠졌으니까 이렇게 빠지고 나서 뭐 당장 다음 주에 이렇게 갈 거냐 아니면 이렇게 해서 또 왔다 갔다 하고 나서 이제 갈 거냐 뭐 이런 시간의 문제입니다. 시간의 문제. 근데 저는 그렇게 뭐 머지 않아서 올 한 뭐 3월 정도면 좀 윗방향으로 고개 드는 흐름들이 충분히 진행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 소형주 지수 기준으로 보면은 이런 자리가 좀 중요합니다. 이런 자리. 자, 보이죠? 굉장히 차트가 딱 들어맞죠? 이런 자리들이 아직은 돌파가 안 됐는데 자, 코스피 소형주가 추후에 뭐 이번에 만약에 이 우한폐렴 사태가 빨리 진정이 되면 이번 툼에 받고 이란발 이 전쟁 툼에 받고 이 우한폐렴 툼에 받고 빨리 돌려서 돌파되는 시나리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예,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이제 좀 뭐 언제 될지는 장담하기 힘들죠.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원래 이 시장이라는 게 우리 시장이라는 게 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증시가 갈 때는요. 처음에 갈 때는 좀 대형주들이 먼저 가고 중소형주들은 좀 정체됐다가 나중에 터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증시가 갈 때는 우리 개인들이나 뭐 일반 큰 손들, 개인 큰 손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게 아니죠. 외국인, 기관, 특히 이제 선물 시장을 장악한 외국계 자금이 보통 증시를 바닥을 찍고 돌릴 때 드라이브를 거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말이죠. 그럼 외국인들이 매매하고 또 선물과 연계돼서 프로그램 매매로 상승할 수 있는 대형주들이 먼저 방향성을 위로 터닝해서 간다는 거예요. 보통은 그렇게 갈 때 보통 대형주도 가고 중형주도 가고 소형주도 가고 동시에 다 가면 좋은데 뭐 그럴 때도 있겠지만 보통은 이렇게 차별화가 나오죠. 특정 섹터, 특정 종목이 먼저 막 가고 그러다 나중에 순환매가 또 돌고 또 주도 섹터가 바뀌고 그다음에 또 중소형주가 따라가고 이런 식으로 좀 순차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도 보시면 소형주가 좀 갇혀 있잖아요. 이럴 때 대형주들이 만약에 움직였다고 쳐도 소형주가 안 가는 거예요. 이렇게 안 가다가 이렇게 뒤에 빵 터집니다. 뒤에 빵 터져요. 잘 보세요. 2017년이죠? 네, 2017년도 이렇게 상반기 초부터 대형주들이 먼저 간다고 이렇게 먼저 가는데 중소형주들은 처음에 안 갈 때가 있다 이렇게 2017년도에
빨리빨리 안 따라갈 때가 있다. 이렇게 못 따라갈 때가 있다. 응? 그러다가 뒤에 터진다고. 뒤에. 예, 뒤에 터져서 6월 7월 때까지 갔어요. 그죠? 중형주도 볼까요? 2017년도에 그나마 중형주는 조금 더 먼저 따라갔네. 2017년 초에 대형주 갈 때 잘 안 가요. 가긴 가는데 좀 약해. 그러다가 이제 4월, 5월부터는 중형주들도 탄력을 받기 시작해서 갑니다. 그래서 6월까지 쭉 가죠. 그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거기서 고점이 나옵니다. 그러다 결국엔 거기서 고점이 나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간차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 시간차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결국에 오르면 또 빠져요. 그죠? 이렇게 오르면 많이 빠지는 경우도 나옵니다. 근데 지금 자리는 예컨대 이런 자리인 거죠. 이런 자리. 오른 게 없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대중적인 종목들이 오른 게 없다. 대형주들만 먼저 올랐다는 거죠. 이때도 대형주들이 먼저 올랐고 뒤늦게 중형 소형주 따라가고 나서 여기서 고점 먹고 급락이 나왔죠. 아직은 뭐 상투를 논하고 과열을 논할 단계는 아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장이 곧 뭐 곧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조만간 뭐 상반기 내에 저는 나온다고 보는데,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처럼 이렇게 막 차별화가 심하고 가는 종목만 계속 대형주만 가고 해서 지루했던 시장이 아니라 굉장히 화랑장이 옵니다. 개별주, 테마주, 뭐 우리가 보통 우리 매매하는 우리가 좋아하는 종목들이 많이 움직일 거예요. 자연스럽게 수익이 많이 납니다. 야, 주식시장 너무 좋다. 나 수익 잘 난다. 나 주식 잘한다. 이렇게 이제 방심도 하게 되고, 아주 뭐 기쁘죠. 응? 시장이 좋으면. 그러면 지금은 사람들이 어때요? 주식 안 하려고 해요, 잘. 주식 안 하려고 하고, 주식 하던 사람도 주식 팔고 떠나고, 저희는 이제 저희 회원님들이나 주변에 이제 많이 이 일반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이제 그나마 좀 볼 수 있는 여건이거든요. 요즘에 사람들이 주식 안 하려고 합니다. 예, 주식 다 팔고 부동산 하러 가시는 분들 많아요, 요즘에. 요즘에 주식을 도저히 못 하겠다. 팔고 부동산 분양 받으러 간대요. 이제라도 부동산이라도 해야겠다. 안 되겠다, 도저히. 예. 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장이 올라가잖아요, 나중에. 그럼 어떻게 되냐? 막 들어옵니다. 주식하러. 주식하러 막 들어와요. 옆에 누가 주식으로 뭐 50% 수익 났다네, 내 친구가 100% 수익 났다네, 뭐, 그죠? 이렇게 되면 나는 종목 많이 나오거든요. 뭐, 대박주들은 뭐 몇백 프로도 나겠지. 그럼 막 들어와요. 거기서 조심해야 돼, 거기서. 거기서 조심해야지, 뭐, 지금 이런 자리에서는 뭐 당장 급등을 안 할지언정, 뭐, 아주 공포에 떨면서 저점에다가 뭐, 다 포기하고 나갈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예. 제가 오늘 방송에서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예. 대형주들과의 차별화. 근데 너무 좀 심하긴 하죠. 아니 정도껏 해야지 이게 이해가 되지. 예. 그렇다고 대형주가 안 가느냐? 그것도 아니죠. 앞에 사례 보시면 결국엔 대형주들도 계속 가줘야 됩니다. 얘네들이 계속 방향을 잡아줘야, 그래야 중소형주들도 결국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꼭 대형주, 중형, 소형주 이렇게 나누는 게 제가 이제 이 지수를 보여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건데, 꼭 지금 대형주가 다 가는 거 아니라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대형주도 아무거나 볼까요? 예, 포스코 대형주 안 가죠? 네, 신한지주 은행주인데 안 가죠? 예, 안 가요. 현대차 요즘에 좀 갔긴 했다. 예.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뭐 LG화학. 예, LG화학도 최근에 뭐 조금 오른 게 있는데 별로 간 거 없어요, 그동안에. 또 대형주 뭐 있습니까? 뭐 SK 지주 요즘에 안 가잖아. 뭐 삼성 SDS 안 가죠. 그러니까 안 가는 종목 많다고요. 대형주가 다 가는 게 아니라. 뭐 반대로 중소형주도 다 안 가는 건 아니죠. 중소형 중에도 간 종목은 있습니다만, 우리는 평균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NC 이런 것도 잘 갔네. 예. 그래서 지금은 너무 이렇게 차별화가 심해요. 가는 종목만 계속 가고. 근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결국에 해소되면서 좀 전체적으로 순풍이 불어오는, 예, 그런 장세가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예, 제 예상입니다. 제 개인적 예상인데, 제 예상이 뭐 잘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습니다. 예, 근데
그래도 뭐 100%는 아니지만 거의 뭐 80% 이상 맞아요. 예. 정확한 타이밍은 또 안 맞을지 몰라도 대략 그런 밑그림은 제가 그려드린 밑그림은 거의 잘 맞아요. 예,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 대응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대응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냐 그러면 우한폐렴 무섭습니다. 그것 때문에 당장 내일 뭐 내일 모레 시장이 빠질 수도 있어요. 이게 언제까지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사망자가 나올지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미 시장은 이 질병의 심각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반영도 해놨습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정도 있죠. 딱 그 정도. 우리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이미 시장에서 다 반영을 한 거예요. 시장이 여기서 더 크게 빠지려면 우리가 아침에 뉴스를 보고 놀라서 기겁할 정도. 어이구, 야, 큰일 났다, 이거 정말. 이럴 정도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중국에서 사망자가 하루에 또 뭐 10명, 20명 또 발생하고 확진자가 또 뭐 100명, 200명 발생하는 거. 그 정도는 이제 놀라지 않습니다. 예, 그런 걸로는 시장이 빠지지 않아요, 이제는. 왜? 예, 그런 걸로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닙니다. 예, 그 정도 속도만 된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질병은 잡히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막 하루에 확진자가 막 1000명, 몇천 명씩 증가하고 사망자가 몇백 명씩 증가한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또 새로운 국면이거든요. 그러면 문제인데 일단은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그렇게 된다고 볼 수는 없고요. 서서히 좀 진정될 가능성을 전 높게 둔다. 그렇게 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전략은 매수 관점, 조정시마다 매수 관점이고 특히 이제 중소형주들은 이런 자리 매수 관점이고요. 뭐 또 올라오면 또 한 팔 생각은 해야겠죠. 단기적으로 올라오면 팔아야지.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충분히 패턴을 만들고 나서 나중에 증시가 빵빵빵 하면서 여기를 이제 치고 가는 이런 시그널 나올 거예요. 나중에 결국에는 다시 과거 사례로 가서 예를 들어 이런 자리 있죠. 이렇게 박스권을 하다가 요 위를 이제 빵빵빵 돌파하는 시그널 나오죠. 이렇게 요 위로 이건 뭐예요? 가는구나. 이제 가는구나. 이제 네가 이제 뒤늦게 터지는구나. 본격적인 랠리를 펼치는구나. 가는 거예요. 거기서는. 나중에 이런 타이밍이 되면 제가 또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아직은 아닙니다. 네, 그렇게 되면 그땐 또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구간이 찾아올 것이다. 그거 조금 중기적인 전망으로 남겨두고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정시 매수, 반등시에는 또 뭐 일부 매도, 중기는 조금 큰 장을 내다보면서 상반기 동안에는 좀 긍정적 관점을 좀 저는 유지하고 싶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주도 섹터는 뭐 계속 비슷합니다. 지금 반도체 쪽 그리고 2차전지 전기차 2차전지 쪽이 지금 뭐 바로 다음 바통을 이어받아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세부적인 종목들은 뭐 언급하지 않을게요. 시간 관계상 뭐 대장은 당연히 삼성 SDI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소비재 쪽인데 원래 중국 소비재를 올해 상반기에 또 3순위 섹터로 제가 봤었는데 이번에 우한 폐렴 때문에 망했죠. 요거 이제 혹시나 요거 추기면서 했으면 요거 큰일 났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요쪽 호텔신라나 뭐 화장품 쪽이나 이쪽은 당분간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변수가 나와서 당분간은 뭐 이게 지금 이 수급이 꼬인 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이렇게 날아가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엄청난 거래량과 엄청난 무슨 막 무지막지한 힘이 들어와야지 갈 수 있는 거지 이거 못 가요 이렇게. 나중에 간다 하더라도 여기서 충분히 매물 소화하고 나서 돌릴 거예요. 아니면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지그재그 패턴으로 물량을 소화하면서 뭐 가더라도 요건 당분간은 추세적인 상승을 기대하기 좀 힘들고요. 당분간은 이제 좀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하나 힌트를 드리자면 중국 관련주 중에서도 질병 때문에 관광객이 감소하거나 그런 거랑 상관없는 섹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게임이라든지 뭐 드라마, 미디어라든지 이런 쪽은 질병이랑 상관이 없죠. 그죠? 관광객이 안 들어온다고 해서 뭐 문제될 게 없잖아요.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드라마를 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에 와서 게임을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네, 미디어 쪽이나 뭐 엔터 쪽 이런 쪽은 중국 소비재로서 아직은 좀 괜찮다. 오늘 보니까 흐름도 괜찮은 종목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뭐 제이 콘텐츠리도 오늘 좀 어제 급락을 바로 감싸는 흐름이 그나마 좀 강하죠. 예. 그리고 뭐 뉴 이런 종목들, 뉴 이런 종목들 보면은 어제 하루 뭐 심리적인 영향으로 급락을 했지만 오늘 바로 그냥 넘어가 버리잖아요. 뉴 영화 미디어 쪽 이런 쪽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뭐 시장이 좀 나중에 제 예상대로 진정이 돼서 이렇게 중소형주들이 좀 전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체감이 좋아지는 그런 장세가 되면 지금은 이제 좀 주도주를 잘 맞추고 하는 게 중요하지만 이때가 되면은요 다 괜찮아질 거예요. 대부분 어지간한 종목들 좀 성장성 있고 실적 기반이 있는 종목들은 그래도 대부분 좋아질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당초 제가 하려고 했던 방송 내용보다 조금 더 어떻게 하다 보니 길어졌네요. 자세하게 설명드리다 보니까 한 20분 정도 하게 됐는데, 자, 아무튼 요즘에 시장이 또 어려워서 많이들 또 심란하시고 또뭐 건강 걱정 때문에 예, 또 많이들 머리 쪽이 복잡하실 것 같은데 너무 걱정 마시고요. 이번 사태도 잘 대응해서 현명한 대응으로 무사히 넘기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뭐 이번 사태가 크게 우리나라로 전이되지 않고 잘 마무리되기를 또 저도 기원하고요. 다음 주 방송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